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했던 산업 분석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런 포맷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분석할 산업은 실버 산업인데요. 지금 현재의 실버 인구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한 10년? 5년? 뒤에 실버 인구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버 산업은 고령화로 인한 필수 불가결적 사업이라고 평가받는데요. 실버 산업은 고령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생물학적 노화와 사회 경제적인 능력이 저하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복합적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버 산업은 노인의 니즈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실버 산업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속적이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 젊어지고 싶어, 나 나이 안 먹을래, 이렇게 해서 나이를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실버 산업은 쭉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성장 속도 역시 줄어들지 않는데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앞으로도 성장 속도가 줄지 않고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노인분들을 케어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US 인구조사국에서는 한국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늙어가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노령화가 심하다고 소문난 일본도 24년인데 우리나라는 가뿐히 일본을 제치고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집계 이후 최초로 노년 인구가 8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이며 25년경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요, 굉장히 오래 사십니다. 대한민국 기대수명 추이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는 OECD 평균 나이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또 오래 사신다 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인데요. 합계 출산율 추이는 국가 인구 비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의 총 인구 감소 시점은 2028년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더 이상 인구가 플러스 되지 않고 5천만 명이면 4,900만 명, 4,800만 명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2020년에는 신생아 수 30만 명의 벽이 깨질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 가장 심각한데요. 서울의 경우는 0.69명을 낳는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서울이라는 인류 부족이 있었으면 사실상 멸절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평가할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노인들은 많아지는데 신생아 수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죠. 그에 맞춰서 국내 고령 친화 산업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실버 시장 규모는 약 7천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정부는 이에 맞춰서 실버 산업을 14대 부문 34개 품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14개 부문 34개 품목인데요. 중요한 거에 색칠을 하려고 했지만 다 중요한 것 같아서 따로 색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어떤 산업들이 각광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요양, 화장품, 여가, 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이런 항목들이 연평균 성장률이 높은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 규모는 여가산업, 식품, 요양, 의약품 순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실버 인구, 노령 인구가 어떤 특징을 띠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노령 인구가 더 이상 올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곧 실버 세대에 편입될 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요, 굉장히 생각보다 젊습니다. 크게 통크족,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데요. 액티브 시니어는 말 그대로 활동적인 시니어고, 통크족은 to only no kids, 우리 너네 손자 손녀 안 키워, 우리끼리 젊게 잘 살 거야, 이런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현재 우리는 이 허리대에 있는 사람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약 46세에서 65세 사이의 이들은 약 16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1%입니다. 현재 이들은 이미 은퇴가 시작됐으며 앞으로 피라미드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요한 소비층은 실버 세대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는 60대라고 해서 진짜 전혀 늙은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과거 10년 전의 노인 세대와 지금의 노인 세대는 아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고령 인구 인터넷 이용률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60대 분들이 88.8%, 그러니까 거의 다 쓴다고 보시면 되죠. 제가 생각하는 옛날 어르신 분들은 인터넷이랑은 엄청 거리가 먼 이 밑에 있는 70대 이상의 노인들을 생각해봤는데 이제는 절대 그게 아니고 실버 세대는 우리처럼 인터넷도 다 할 줄 아시고 젊게 노시는 분들이다 라는 점을 이 인터넷 이용률 통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분들이 갈수록 건강해지십니다. 동시에 단체 활동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패시브한 노인의 모습보다는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은 청춘이? 아니, 이제는 몸도 청춘이고 마음도 청춘이,
그런 세대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죠. 또 이분들이 쓸 수 있는 연금도 늘어나고 있고요. 은퇴 자산의 총 규모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연금을 쌓아놓고 노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실버 세대들이 됐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의 인식은 고령자는 가난한 비주류층이었다면 현재 인식은 고령자는 부유하고 활동적이며 건강하게 장수하는 소비 그룹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IBK 기업은행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이제 실버 세대 분들은 건강하시고 또 가족도 직접 봉양 안 해도 돼. 강 원거리로 해줘. 옛날에는 노령연금을 받았다면 이제는 사회에 기여하는 실버 세대로, 또 여가도 적극적으로 즐기시고 이제는 디지털과도 한층 가까운 세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버 산업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기존 노년에 대한 인식을 버리고 새로운 노년 세대에 대한 개념 정립이 가장 필요한 시기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리스크로는 처음 겪는 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옛날에 우리보다 일본이 노령화가 빨리 왔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일본은 우리 인구 4명 중에 1명은 노인이니까 실버 시장은 무조건 블루오션이 될 거다 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막상 결과를 까보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가계조사 보고에 따르면 일본의 60, 70대가 금융자산의 60, 70%를 독점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버 산업은 그렇게 큰 활기를 띠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를 뽑았는데요. 일본인의 국민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소비자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뽑았습니다. 먼저 이 세대는 그 일본의 거품이 꺼지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쌓아놓은 자산이 있더라도 마음 편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아무래도 노인 세대가 주류로 나온 적이 처음이다 보니 노년 소비자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실버 화장품을 출시했는데 이런 식인 거죠. 60, 70대를 위한 화장품, 노화 방지 화장품,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한 거죠. 그런데 실버 세대분들은 이런 네이밍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거죠. 아, 내가 이걸 사면 나도 이제 노화 방지를 해야 될 땐가? 나도 이제 실버 세대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소비자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마케팅이 소비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위와 같은 실패 사례를 보고 우리는 보다 심도 있는 실버 산업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죠.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요. 일본 시니어 비즈니스 전문 무라타 교수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사람들은 노년이 되더라도 이 3가지 소비는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대한 소비, 소량 소비, 건강을 위한 소비. 만약에 대한 소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은퇴하면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지금 차를 저렴한 차로 바꿔야겠어. 아니면 지금 집을 조금 돈을 크게 써서 리모델링해서 월세를 받고 살아야겠어. 이런 만약에 대한 소비를 하고요. 또 소량만 소비합니다. 우리는 계란이 10구가 기본인데 일본은 4구짜리로 포장된 계란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량으로 소비하실 수 있도록 포장을 다르게 했고, 또 건강을 위한 소비는 활발해하는 특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기농 야채를 사 먹기도 하고 시니어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기도 하는 등 이런 소비는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서비스 업체들도 이해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엄청 느리게 한다던가, 쇼핑몰에 의자를 엄청 깔아서 노년분들이 쉴 수 있게 배려하거나,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아주 느리게 한다던가, 또 대량 포장이었던 상품을 소량 포장으로 바꾼다던가 하는 적극적인 실버 세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제가 구글에 실버 산업 관련주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기업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직 실버 산업 특화라는 생각은 잘 안 들었거든요. 그냥 원래 하던 산업인데 실버랑 연관이 있어 보인다는 느낌? 실버의 전문적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은 실버 산업에 대한 시장이 잘 구축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천 기업으로는 어떤 걸 가지고 왔었냐면요. LG생활건강을 가지고 왔었어요. 투자 포인트로는 실버 화장품 수요의 증가를 예측했었습니다. LG생활건강은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럭셔리 브랜드 3인방, 후, 숨, 오휘, 이런 고급 화장품 브랜드가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제가 왜 LG생활건강을 가지고 왔냐면 고령 친화 제품에 대한 지불 의사를 묻는 연구였어요. 이게 어떤 연구였냐면 실버 세대분께 100만원을 드린다면 어떻게 쓰실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중에 15만원을 노화 방지 화장품에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년층의 화장품 수요가 꾸준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은 화장품점 카드 이용금액 증가율 표인데요. 5, 60대의 카드 이용금액 증가율이 뚜렷한 것을 볼 수 있었죠. 20대, 30대보다도.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화장품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구나 라는 점을 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의 고급 화장품 브랜드를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후의 누적 매출액 추이는 엄청난데요. 후는 국내 단일 화장품 브랜드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아까 3대 브랜드라고 말씀드렸던 숨도 4,400억 매출, 5위도 12%의 매출 상승을 보여줌으로써 LG생활건강이 잘 나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LG생활건강은 갈수록 중국에서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잘 나가니까 이 역시도 투자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중국은 대표적으로 산하 제한 정책을 펴는 국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도 우리나라만큼이나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노령화가 엄청 심해질 거니까 LG생활건강의 럭셔리 화장품이 큰 인기를 끌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LG생활건강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코로나 이슈 때문에 약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묻혔지만 시진핑이 방한한다는 소문도 있었고 곧 한한령이 풀릴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현재 매수를 해놓으면 LG생활건강에서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늘은 제가 산업 분석하는 방식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원래 유튜브를 만들면서 계획했던 컨텐츠는 이런 산업 분석 컨텐츠였거든요. 뿐만 아니라 산업 분석 다음은 기업 분석, 시황 분석을 통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 가고 싶었거든요. 혹시 어떠셨는지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